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셨을까요? 자, 이번 한 해 끝나기 전에 여러분 토익 점수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번 달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해설 강의로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커스 co.kr, 네, 여기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리 토익 자료실이 있어요.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 다운받고 문제를 푼 상태로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무료 강의 중에서 적중 예상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보고 계시죠? 자, 휴대폰, 자, 해커스 토익 어플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중에서 리딩 클릭하시고 적중 예상 클릭하시면 자, 다양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 풀기 자, 그리고 여기 문제 다운받기가 있어요. 문제 다운받아서 문제 푼 상태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문제 풀었다고 가정하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펄5 문제는 언제나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101번 ABCD 보기 먼저 보면 전부 다 품사는 똑같고 의미가 다르니까 해석해서 적절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는 언제나 어렵죠,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앞에는 reservation이랑 뒤에 있는 10 people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for가 정답이고요. 자,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reservation for 명사, 그럼 무엇을 위한 예약으로 보신다면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앞에부터 한번 보신다면 자, 레스토랑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made a reservation 예약을 했습니다. 10사람을 위한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추가로 이 문제에서 다른 보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with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with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런데 최근에도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with 잠깐만 보시면 자, with the employees라고 얘기한다면 이 with는 무엇과 함께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with를 꼭 함께만 알지 말고 자, 이게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ith a pen, with a program 그럼 무엇을 가지고 또는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with 2 days left 뭐 꼭 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어떠한 날을 가지고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이틀 남았어. 이 상태를 포함하여 이 상태로 이런 느낌으로 자, with 며칠 남은 요렇게 남은 며칠을 가지고 며칠과 함께 며칠을 포함하여 이런 의미로 with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치 구문처럼 쓰이는 표현 중에 with care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자, 얘는 주의하여 이렇게 자, 만약에 나온다면 얘는 carefully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with 또는 care 고르는 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with care까지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ABCD에서 똑같이 전치사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A번부터 4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이실까요? 자, 언제나 품사이건 짝꿍이건 여러분 자, 많이 쓰이는 어휘 표현이 보이신다면 짝꿍 표현 먼저 넣고 말이 된다면 정답이에요. 자, 방금 봤던 거니까 눈에 보이실까요? 그럼 주의 깊게 신중하게가 말이 되면 정답인데 자, 우리는 요청했다 그들에게 그 상자를 다뤄달라고 어떻게? 주의 깊게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말이 되면 정답은 with가 되겠죠. 자, with care는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A, B, C, D 보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비슷한 단어가 품사만 다르네요. 품사 한번 따져볼 건데요. 자, 우리 일단 C번의 receive가 동사이고 AD는 명사, 그 다음 B번은 동사에 ing 붙은 형태예요. 근데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시면 앞에는 전치사 of가 있고요. 뒤에는 이 daily emails 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daily는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여러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살짝만 설명드려 보자면 자, 이 자리는 전치사, 빈칸, 명사 자리로 동명사가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는 것 전치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전사 다음에 이미 명사가 들어있는 상태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라던가
형용사 역할에 분사 ing, pp도 가능하고 또는 복합 명사라면 이 자리에 명사를 넣어서 명사, 명사도 가능한 자리라서 정말 이것저것 따져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팁은 해석해 보셔야 되고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정답은 B번인데요. 일단 전사 다음이니까 동사 형태인 receive는 탈락할게요. 그다음 A, D는 명사인데 복합명사 된다고 했잖아,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복합명사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가진 않고요. 자, 명사,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명사도 안 되니까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해석까지 한번 해보시면, 자, 데일리 이메일을 받은 몇 주 후에 어떤 샵으로부터 게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unsubscribe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subscribe이 뭔가를 구독하다예요. 어는 반대로 뭔가를 취소하다, 구독 취소하다. 자,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독을 취소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건데 제가 방금 문제 풀이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보자마자 정답이 빡 보이는 문제예요. 자, 잘 정리해 두셨다가 앞으로 나오면 그냥 보자마자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떠한 구조냐면요. 지금처럼 전치사, 빈칸, 자, 요거예요. 자, 또는 더 등등 이 자리에 관사가 보인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100% ing 자리입니다. 자, 앞에 있었던 문제랑 차이점은요. 관사가 있다 없다 차이예요. 자, 이 자리에 만약에 관사 없이 그냥 명사가 나왔다면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것저것 넣어서 살펴보셔야 하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관사가 나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요. 100% ing만 빡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전사 빈칸 전사 빈칸 더 나오면 빈칸은 무조건 ing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왜냐면 이미 완전한 명사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복합 명사 만들 수 없고요. 형용사라면 빈칸 명사 형태로 이런 형태의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고 또는 분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동명사만 되는 자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것 같아요. 자, 요 꿀팁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번에 나오면 3초 만에 빡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3번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가 없을 뿐인데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전사 다음이니까 동사는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얘는 동명사도 가능하고 분사로 얘를 바로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reduced도 동사는 안 되지만 분사로 수식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명사, 명사 이렇게 했다면 복합 명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의미상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부터 풀었던 거니까 여기서 해석상 보신다면 자, 그 새로운 시스템, 도입된 그 새로운 시스템은요. 효과적입니다. 자,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해서 C번을 골라줄 수 있지만 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하나하나 골라보셨어야 되는, 해석했어야 되는 문제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관사가 나오면 너무 좋겠죠? 앞에서 다뤘던 문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A, B, C, D 먼저 봅니다. 자, 단어가 전부 다 품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A, B, C, D부터 보시면 자, 일단 on 다음에 명사 자리인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make an appointment 너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먼저 넣어보시고 의미가 맞다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make an appointment 약속을 잡다 또는 임명하다 라고도 쓰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잡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자, 보는 것을 매니저랑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어디에서? 네, 자, 시간도 나와 있고요. 정답은 D번으로 어렵지 않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4번은 A, B, C, D 역시나 의미가 다른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시면 자, 앞에부터 볼게요. Mr. 권이
learn은 여러분 해석하실 때 너무 배우다라고만 하지 말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lear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미스터 권이 알게 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hat investors니까 자, 투자자들이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 그는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in person은 통째로 자, 이거는 직접이란 의미고요. as a courtesy니까 예의로 예의상 자, 예의로 직접 빈칸하기 위해서 나갔다. 에서 가장 적절한 건 인지하다, 알리다, 인사하다, 걱정시키다, 칭찬하다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건 인사하다가 되겠죠. 정답은 greet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다른 동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notice라는 건 실제 정기 토익에서 자, 동사로도 나오고 명사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동사로도 이렇게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얘는 notice 대 주어 동사 뭐뭐라는 것을 알아차리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이건 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의하다, 주목하다라고도 쓰이죠. 그리고 펄 7에서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노티스는 명사로 하면 통지, 공지, 아니면 통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concern이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이게 걱정시키다라는 것도 있지만 관련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많이 쓰니까 제가 수동태로 넣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능동태로 쓰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수동태로 많이 쓰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 be concerned with 또는 about이랑 쓰면서 무엇무엇과 관련되다 또는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을 하다라고 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oncern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비슷하게 생긴 거에 ing 붙인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선 문제에서처럼 동명사나 분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안 되는 거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concerning 하면 반드시 먼저, 우선, 전치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다시 분사나 동명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뭐가 먼저? 전치사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냥 그대로 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about이랑 똑같은 의미로 무엇무엇에 대해, 무엇에 관한의 의미로 쓰이니까 concerning 전치사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둡니다. 관련해서 추가 문제 한번 보면요. 직원 회의인데 자, 다가오는 행사 빈칸 ABCD 그래요. 물론 이 자리에 분사 가능하지. 그렇지만 ing 형태로 뭐 먼저 떠올라요? 전치사 먼저 떠오르면 얘는 전치사로는 about이랑 같은 의미로 자, 다가오는 행사에 관련된 그거에 관한 자, 직원 회의는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근데 뭘로요? 맞아요. 전치사로요. 자, 전치사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이에요. ABCD 보시면 전치사인데 여러분 이거 자 보이실까요? ABCD 의미는 이렇게 in, on, at은 에라는 의미이고요. 자, 여러분 sense는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전치사일 땐 이래로예요. 접속사일 땐 이래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접속사 자리는 아니니까 전치사만 가지고 따져볼 건데 자, 5월 3일 Friday 앞에 쓰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에라는 단어일 때 자, 지금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날짜나 요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날짜나 요일 앞에는 on을 쓰고요. 월, 연도, 계절 앞에는 in, 그 다음 시각 앞에는 at을 씁니다. 자, 요거 세 가지 구분하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 중에서 A, B, C 중에서는 가능한 게 on이 있네요. 그쵸? 그런데 센스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됩니다. 다만 센스가 이래로라고 쓰일 때는 반드시 자, 그 해당하는 절의 시제가요. have pp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Friday, sense Friday, 나쁘지 않습니다. Friday여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시제를 봤더니 have pp가 아니어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해석해보면 만날 거예요. 자, 누구를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5월 3일 금요일에 만날 거예요. 라고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지금 달라진 건 제가 지금 날짜 그대로 써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날짜 앞에는 못 쓴다고 했죠? 그래요, 맞아요. 거기까지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날짜 앞에는 on을 쓰는 거예요. on.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푸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푸시는 분들 있어요. 온 자리인 건 알아. 여기까지 왔는데 온이 없어. 자, 지금부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오답이냐 정답이냐가 나뉘는데 자, 온이 없다고 비슷하게 생긴 인 고르시는 분들 있어요. 땡. 자, 생긴 거 비슷하다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역할이 다 각자 정해져 있어요. 날짜 앞에는 온이고요. 월 앞에는 인이니까 온이 없다고 인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in, on, at 중에서는 온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온이 없다면 인도 at도 안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날짜를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랑만 쓰진 않습니다. 아니 9월 15일에만 쓰진 않잖아요. 9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 또는 여기에서 정답은 9월 15일쯤입니다. 자, around가 약간 주위에란 뜻이잖아요. 자, 시간 표현이랑 쓰면 그쯤이에요. 그래서 9월 15일쯤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D번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정기토익에서 시간 표현 앞에 around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in, on, at 배우면서 에만 기억하지 말고 다양한 전치사랑도 합쳐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in, on, at일 때 on이 없다고 다른 거 고르지 말고 on이 없으면 in도 탈락, at도 탈락이고 다양한 의미의 전치사랑 결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round를 보시면 자, 올해 뮤직 페스티벌은 자, 9월 15일쯤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6번은 ABCD가 전부 다 의미가 다르네요. 그럼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앞에 weather forecast라는 건 여러분 일기예보예요. 그리고 call for는 의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요청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다인데 여기서는 앞에가 weather forecast고 shower니까 자 이거는 일기예보가 어떤 것을 예상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기예보가 요거는 일기예보니까 소나기가 되겠죠. 소나기를 예측합니다. throughout the day니까 날 내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going to the beach 날씨가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기로 했으니까 자 해변가에 나가는 것은 뭐 하지 않다? 독립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적이지 않다. 가장 적절한 건 C번이 맞을 테니 비가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해변가에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의미상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럼 해당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자 다양한 의미를 좀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precise는 최근에도 여러 번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 precise도 출제가 됐고 precisely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precise는 정확한의 의미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precisely는 정확하게인데 자, 그 쓰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시각 앞에 precisely at 시각하면 정확히 몇 시에 이렇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자, 요 패턴으로도 출제가 됐으니까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precisely도 쓰지만 자, promptly도 쓸 수 있고 자, 정확히 몇 시에라는 의미로 올해만도 이 문제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탄탄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advisa블은 방금 문제에서도 정답이었지만 얘는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It is advisable to 동사 원형. 그럼 to 동사 원형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advisable 정답 처리됐던 문제들도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자 마지막에 regular. 꼭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넣어서 구문처럼 쓰는 거 있으니까 on a regular basis. 자, 이거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로 부사랑도 같은 의미가 되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배는 떠날 거야. 자, 오전 7시에 떠날 거야 라고 완벽하고 ABCD가 전부 다 부사니까 해석하는 건데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각 앞에 쓰는 거 정확히 몇 시에 아까 뭐가 있었죠? precisely 또는 promptly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은 B번이 되고요. 정확히 7시에 떠날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또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ABC 전부 다 비동사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턴을 보니까 it is 빈칸 to 동사 원형.
혹시 이렇게 쓰는 짝꿍 패턴이 있다면 먼저 한번 넣어보시고 의미까지 맞으면 정답입니다. 자, 아까 했던 것 중에 it is advisable to 동사원형 있었죠? 자, 그때 it은 가짜 주어로 해석하지 않고 자, 어디를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게 말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내셔널 뮤지엄을 방문하는 건 바람직하다. 너가 여행할 때. 자, 말이 되면 정답이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자리도 ABCD 해석하는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눈엔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고 자꾸만 덩어리째, 짝꿍째, 콜로케이션스 암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on a regular basis.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 ABCD 있었다. 그럼 정답을 넣어보고 말이 되면 정답입니다. 자, machines. 어떤 기계들은요. 자,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이 잘 되죠? 정답이 맞습니다. B번이 정답이고요. 하나 더. 혹시나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자, 기계가 점검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정기적으로 자, 이런 거 자주 이런 거 정말 정답이에요. 그래서 regularly 또는 periodically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여러분, 자, 끝에 생긴 새까지 너무나 똑같이 생긴 명사이고 의미가 다르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해석상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앞에 are guaranteed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자면 guarantee는 보장하다죠. 근데 guarantee가 어떻게 쓰이냐면 guarantee that 주어 동사 뭐뭐라는 것을 보장하다. 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to 동사원형도 많이 쓰입니다. 얘가 자,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해주다 사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수동 버전으로도 많이 쓰이고 정기 토익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전이 어떻게 되냐면 be guaranteed to 동사 원형이나 be guaranteed 명사. 왜냐하면 이 명사,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하면 be guaranteed 명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니까 자, 그러니까 빈칸이 보장된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고객은 고객인데 자, 어떤 비행편 보험, 인슈런스 보험이죠. 보험을 구매한 고객들은 보장이 됩니다. ABCD 중에 어떤 게 보장이 되냐면 자, 그들의 트립이 get cancelled니까 취소될 경우에 뭐가 보장이 될까요? 그럼 보험입니다. 내용상 보험은 취소됐을 때 뭐 해야 돼요? 보상받아야죠. 그래서 compensation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compensation 보상금 기억해 주시고 자, 흔히 여기선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혹시 compensation 하면 전치사는 for랑 많이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상 정답은 D번이었지만 이 패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패턴인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비동사 PP, 자, 이거를 이제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명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약간 혹시 이제 막 입문하셨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모르셔도 됩니다. 나는 600점, 난 700점까지 받을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미 한 600점 정도 점수를 보유하고 계시고 나의 목표가 800점 이상, 900점 이상이다. 90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4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자, 여기에 있던 간접 목적어 자리가 자, 주어 자리가 되면서 BP가 됐는데 여기에 있던 명사가 그대로 떨어지면 BPP 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형식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목적어, 목적격 보는데 명사를 쓰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BPP가 돼서 자, 얘가 주어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명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 초에 나왔던 단어 중에 name이라는 게 그렇게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be named이지만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구조이구나. 그럼 해석하거나 문장 구조를 따질 때도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시면 ABCD가 전부 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실력자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자,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푸셨다면 자, 토익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 그런데 이거를 보자마자 구조만 빡빡 보고 푸셨다면 구조로 문법으로 동사 성질, 형식, 동사로 풀었다면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B 다음에 ABCD가 전부 다 PP 형태예요. 그쵸? 그런데 BPP인데 뒤에 명사가 있죠? 이거는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4형식이나 5형식 동사 중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동사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A, B, C, D 중에 하나하나 넣어볼 필요 없이 센트가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참가자들은요. 자, 요거는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메일을 받을 거야. 자, regarding도 아까 봤던 concern이랑 똑같은 의미로 얘는 about이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concerning처럼, 네, about처럼 전치사로 보시면 되고 이벤트 일정에 관한 이메일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be sent 명사가 가능한 패턴입니다. 이런 문제 같이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단어의 품사만 다르니까 품사 문제이죠. 자, 일단 suppose는 동사가 가능해요. 생각하다 또는 추정하다라고 쓰이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 ed나 ing 붙은 형태의 ly, 자, 이렇게 supposedly라고 하면 추정상 아마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자마자 풀었으면 너무 잘하셨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자리니까 기억해 두시고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형용사가 나왔다면 완전한 자리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수식어인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자, 해석해 볼 거 없이 정답은 D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train인데요. 자, from A to B 짝꿍도 기억하시고 짝꿍 고르는 거 좋아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의미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train은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늦었습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자, 어떤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자, 어디 역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여러분 부사 자리는 정말 매회 출제되고 있고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한 회차에도 2개 이상씩도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 자, 동사 짝꿍이에요. 자, 녹색 부분이 동사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동사 동사원형 BPP, BING, have PP 요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사이에도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동사, 형용사 사이에도 부사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나오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BCD가 품사 문제이죠? 근데 앞뒤에 힌트 보이실까요, 여러분? 앞에 was가 있는데 뒤에 sent가 있네요. BPP죠? 자, 동사 덩어리 사이를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은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보내져 있다는데 자, 요거는 의미상 해석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어떤 패키지, 소포가요. 실수로 보내졌습니다. 잘못된 주소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도 같은 단어의 다양한 형태니까 문법적인 자리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contact는 연락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자, 이거 앞에 힌트가 부사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고 전치사 앞에서 끊겼습니다. 그럼 조동사 다음 자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갈까요?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원형 쓸 수 있다면 자, BPP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는 안 되지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동사원형인지 BPP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BPP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BPP,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원형 고르시면 돼요. 그럼 빈칸 뒤를 살펴볼 건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PP인 B번을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해석 한번 해보시면 앞에 자, 어떤 회사의 CEO는요 거의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통 연락되어질 수 있다. 그의 휴대폰으로 라고 보신다면 B번입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즘에 이런 거 잘 나와요, 여러분. 자, 올해도 몇 차례 출제가 됐고요. 자, 방금은 조동사로 봤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그 자리에 BPP 쓰는 거 출제가 됩니다. 두 가지 비교하는 걸로 수동이냐 아니냐 구분하시면 되는데 요런 똑같은 패턴으로 to도 출제가 돼요. 그럼 to도 다음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BPP도 쓸 수 있고 구분하는 게 나오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BPP는 수동이니까 수동이냐 능동이냐 따지시면 돼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보시면 앞에 to 동사 원형 자리이고요. A, B, C, D에 쓸 수 있는 게 얘도 보이긴 하지만 얘도 가능합니다. 자, 요 B가 동사 원형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럼 BPP는 수동태, 아닌 건 능동태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BPP, 있으면 A번이에요. 그럼 빈칸 뒤를 보실까요?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네요, 여러분. 전치사는 목적어가 아닌 거니까 정답은 D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 보시면 해석도 맞습니다. 애뉴얼 리포트니까 연간 보고서는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할 거라고? 제출하다가 아니라 제출되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D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은 ABCD purchase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purchase는 동사로 구매하다 또는 명사로 구매, 구매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럼 문법적인 포인트 보실 건데 빈칸 앞에 who가 키워드이고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 접속사인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접속사라는 포인트로 일단 접근해 볼게요. 접속사라는 건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주니까 동사 개수를 세야 돼요. 자, 앞에는 has been sent out. 자, sent인데 sent out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동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접속사 다음엔 동사가 없으니까 빈칸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자, 동사 자리에 ing나 to 형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번은 탈락할게요. 그럼 나머지 A, B, C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동사는 어떻게 풀죠? 자, 동사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수, 대, 시 순서대로 풀어야 여러분 실수 없고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일치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요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였는데요.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수일치는 앞에는 명사, 즉 선행사랑 수일치를 해줍니다. 자, shoppers라고 복수 형태이니까 have도 쓸 수 있고 자, 과거나 미래는 수일치가 다 맞는 거니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en은 여러분 BPP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시제로 푸는 거예요. 자, 파트 5에서 시제 문제는 힌트를 줍니다. 자, 정말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힌트 몇 가지만 정리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줄부터 갈게요. next나 tomorrow 같은 경우는 미래랑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도 많이 나오죠? since랑 많이 쓰는 have, pp. 앞선 문제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주어 have, pp, since 과거 형태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빈칸 뒤에 힌트가 last가 있어요. 그럼 last나 yesterday나 ago 같은 거랑 많이 쓰는 시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 형태인 A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면 자, 우리 urgent notice니까 긴급 공지가 보내졌습니다. 자, 쇼핑객들에게 근데 음식을 구매한 그 가게에서 지난 주말에 음식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구매했던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1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11번 문제 유형은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A, B, C, D 먼저 보시면 품사가 전치사, 접속사가 섞여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가 되더라도 아니면 접속사가 되더라도 해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품사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치사는 명사랑 쓰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랑 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명사 앞에는 전치사, 주어 동사 앞에는 접속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 한번 따져볼 건데 앞에 동사가 있고요. 뒤에도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전치사는 안 되는 자리 접속사 두 가지 중에 해석까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because는 때문에 란 뜻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대 그리고 뒤에는 그 계획은
그럼 withdraw 하면 빼내다 또는 철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떤 계획이 철회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철회되었다, 아니면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되었다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C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사람들이 그 결정에, 여러분 demolish는 뭔가 이렇게 붕괴하는 거예요. 제가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 어떤 뭐를 붕괴시키겠다는 그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철회되었다 라고 해서 정답은 C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because랑 owing to는요, 여러분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딱 정리해서 한 표로 정리해 드릴 건데, 이 표에 있는 거, 자, 많진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회차에서도 자, 2개씩 또는 2개 이상씩도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정확한 품사, 그리고 정확한 생김새, 의미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둘 다 같은 의미로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요. 전치사입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전치사니까 이 to는 투부정사 to 아니에요.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같은 의미로 때문에인데 얘는 접속사입니다. because, as, since, now that.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래쪽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despite, in spite of 전치사, notwithstanding도 이렇게 생겼지만 전기토익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전치사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명사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애들은 접속사로 주어가 비록 동사이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도 생김새도 의미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관련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BCD 보시면 품사가 보이셔야 합니다. 자, 얘는 접속사이고요. 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럼 구조 먼저 볼 건데, 자, 여기까지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이고, 문맥상, 여러분, inclement는 자체가 좋지 않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악천후란 뜻이에요. 악천후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떤 행사나 어떤 뭐 페스티벌이나 뭐 회의 같은 것들이 well attended 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천후와 많이 참석했다? 자,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자, despite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빈칸 뒤에 보시면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네요. 자, 접속사는 탈락할게요. 근데 여러분, 자, since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근데 전치사 있으니까 기억해 주실 건데, 다만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이래로라는 의미로 동사가 have pp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둘 다 탈락할게요. 그럼 C번 아니면 D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까지 가셔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그 기사글은요, 인쇄되어질 수 없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자, 뭐예요? 때문에 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ABCD에서 품사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입니다. 자, 앞에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도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이고, 이거는 문맥상. 자, 우리는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advertising이니까 광고에 신제품이 인기가 있어졌대요. 자, 그러면 많은 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A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굳이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요 보기는 오답으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1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ABC가 동사인 건가? 동사 형태 아닌 것도 있으니까 자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 전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죠. 그럼 동사 자리다 라고 판단한 순간 자, to나 ing 형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탈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A번인데요. A번의 비동사 중에서 be의 형태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고 얘는 동사 원형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동사 자리 안 되고 동사 원형 자리. 그러니까 조동사, 동사 원형 같은 거에만 쓰셔야 하니까 제도 동사 자리에는 쓸 수 없어서 탈락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B와 C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아까 앞선 문제에서 동사 문제 어떻게 푼다고 했죠? 맞아요. 수태시 푸는 거죠. 수일치는 여러분 3인칭 단수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고 수동태 공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BPP 다음에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없고 시제는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짝꿍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last 하면 ed, next 하면 will 같은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수일치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s가 붙어있고 얘는 안 붙었으니까. 그럼 주어를 찾아보면 수식어 전부 다 빼보면 자 주어는 purpose가 되고 단수 형태니까 동사에 s 붙여서 wa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도 한번 해보면 자, 그 트레이닝 세션, 훈련의 교육 과정의 자,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회사의 그 목적은 was입니다. 자, 뭐였냐면 to demonstrate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자, speak to 자, how to speak이니까 말하는 법이에요. 고객들에게 말하는 법을 시연하는 것이었다,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was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1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3번은 품사 문제이네요. 자, 우리 다양한 품사 중에 골라주실 건데 앞에 힌트는 of가 있고요. 뒤에도 전치사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전치사 다음 자리예요. 전사 다음에 누구 들어가죠? 명사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어렵지 않게 D번이 됩니다. 근데 나온 김에 여러분 이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그냥 기억해 주실게요. 자, lack of 명사하면 무엇무엇의 부족이라는 의미로 토익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굳이 정답 아니더라도 해석할 때도 나올 거니까 이번 기회에 통째로 기억해 주시고 lack of something 그럼 무엇무엇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despite가 있으니까 자, 우리 어떤 광고 홍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상품의 어떤 행사에 자, 그래서 여전히 draw 여러분 draw는 끌어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먼저 보시면 여러분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 문제예요. 그럼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를 봐주시면 앞에 on 있죠. 자, 그리고 빈칸 다음에 strike가 있는데 strike 명사입니다. 파업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는 자, 관사로 자, 우리가 한정사가 되는 거니까 한정사 빈칸 명사 자리입니다. 그럼 빈칸에 누구 들어가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ABCD 중에서 형용사 고르시면 돼요. 그럼 혹시 ABCD에서 품사를 못 고르겠다. 자, 그럼 일단 ly 붙은 건 부사이고요. ly 빼고 똑같이 생긴 걸 형용사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abrupt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갑작스러움. 그래서 abruptly 갑자기 이런 의미도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파업 후에 자, 그 회사와 자, 유니언은 조합인 건데요. 자, 그러니까 노조가 되겠죠. 그 직원들의 조합은요. 자, reached 도달했습니다. settlement니까 어떤 합의점,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er5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 건데 전부 다 부사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의미상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자, Saint Paul Airport니까 어떠한 Saint Paul 공항은요. Stripe to 동사원이요.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요? 그 Security Lines가요. 진행된다는 걸 어떻게 안전하고 자, 안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자, 여러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Per5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Per6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